네, 현재 시각 8시 26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한숨 돌리셨죠? 네. 아우, 출근길에는 좀 사고들 안 났으면 좋겠어요. 자동차 사고. 예. 예. 그냥 꽉 막히니까 답이 없죠. 마음 많이 졸였습니다. 예. 아니 우리 투자분들도 마음 졸이셨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이란이요 휴전 네.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왔잖아요. 또 그리고 간밤에 뉴욕 증시에 이 상당한 또 출렁임이 맞아요. 있었는데 결국에는 반등했고. 결국에는 반등이고 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이번 랠리 배팅이 굉장히 지금까지는 성공적입니다. 그러게요. 예. 놀라워요. 결과적으로는. 예. 예. 뭐 지금 유가도 떨어지고. 유가도 떨어지고, 네. 이스라엘이 그렇게 다 미리미리 예고까지 하면서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다가 땡큐라고 네. 그러게요. 미리 알려줘서 고맙다. 예. 지금 뭐 얘기로는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그 휴전할 것을 제안했고 네. 카타르가 중재했다 이런 보도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참 이게 이제 어디서 이렇게 숨고르기다 숨고르기가 없었는데 어디서 이게 지금 이 랠리가 잠시라도 멈출란지 그게 궁금해지는 장이 돼버렸네요. 네. 네. 오늘은 어느 분이 오셨나요? 네, 오늘 CMS 증권 박상준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강 이사님. 예, 중요한 때 나와주셨네요. 네. 지금 네. 뭡니까 뭐 지난 주말부터 해서 사실 토 일을 보내면서 걱정 많이 했습니다만 어제 뭐 급등 같은 약보한 마감이었고 미국장도 굉장한 또 이렇게 맞아요.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한번 요 시장 상황 한번 정리해 주시면은. 일단은 이게 시작된 게 지지난주 네. 금요일이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난주 금요일 13일 날 13일 이스라엘이 날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그렇죠. 사실 그 당시에는 얼마나 길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뭐 좀 간단하게 끝나지 않겠냐. 미군 개입 같은 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게 중론이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 가까워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개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그렇죠. 했었고 그 당시 금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뭐 개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2주간의 유예를 줬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돌아와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좀 교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장이 안도를 했어요. 2주간의 이제 어떤 기간을 준다고 하면서 내가 1초 전에 뭐 이제 공격 1초 전에 결정하겠지만 맞아요. 예. 그래도 2주간을 주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네. 그러고 보면 예. 되게 언론 플레이를 잘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장은 안도를 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은 두고 결정하지 않겠냐 했는데 이게 주말에 바로 이제 공습을 해버렸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마 일요일 아침 정도에 네네. 제가 왔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핵시설 세 군데를 공격을 했다 이렇게 네. 하면서 또 그날 저녁 때 말을 바꾼 거는 정권 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정권이 교체됐거든요.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이야기를 또 했어요. 교체했다는 건 아니죠. 예. 네, 교체하겠다라는 얘기를 또 그날 밤에 했단 말이에요. 이란을 그래서 다시 위대하게라고 네, 하면서. 그런 말을 하면서 완전히 이거는 그 어떤 남의 어떤 그 정치에 개입을 하는 이제 말이 안 되는 행위였었는데 이게 보면 2주간의 이제 어떤 유예를 준다는 것도 이제 어떤 교란이었던 것 같고 요번에 이제 폭격을 한 것도 보면은 교란 작전이 좀 있었는데 요번에 B2 스텔스가 이제 7개가 이제 투입이 됐잖아요. 네. 근데 요것도 이제 서쪽 부근에서 일부러 B2를 띄워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작전을 하는 것처럼 이란을 교란시키면서 뒤로 돌아서 갔거든요. 그래서 한 32시간 정도를 계속 이제 공중급유 받으면서 이제 쉬지 않고 달려가가지고 폭격을 하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어떤 것들이 모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좀 교란이라든지 뭐 이런 거의 일부분이 아니었나 결과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를 한 것도 네. 지금 휴전 합의가 오늘 아침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좀 지금 그때는 좀 보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돌아와서 보니까 그런 발언도 결국에는 자신감에서 표명됐던 것이 아닌가. 이제 그 폭격을 하고 나서 굉장히 성공적이라는 표현을 했었고요. 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우라늄이 제거가 됐는지 시설이 제거가 됐는지는 아직까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워낙 지하 벙커에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위성 사진으로 구분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도 다음 날, 그러니까 어제였었죠.
어제 이제 포르도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다시 한번 폭격을 하면서 네. 완전 차단하는 이런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그지만 여전히 이제 작전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권 교체에 대해서 본인은 관심 없다고 하다가 왜 못 바꿀 이유도 없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어느 정도 이란한테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본인의 압박용으로 좀 사용을 한 게 네.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란은 이제 우리가 다 좀 예상은 하고 있었듯이 이제 반격을 할 수 있는 힘은 조금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합의에 휴전 합의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지금 화면에 좀 전에 이제 12시간 휴전 합의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올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란이 먼저 휴전에 돌입을 하고 이제 12시간이 경과하면은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휴전에 돌입을 하고 이제 24시간째가 되면 전 세계가 12일 전쟁의 공식적인 종결을 경축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란이 먼저 12시간 휴전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12시간 경과 보고 이스라엘이 12시간 휴전을 하고 이제 이러면 24시간 휴전이 된 거니까 그로써 종결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웃기죠. 휴전하면 같이 다 휴전해야 될 텐데. 이란이 먼저 하고 먼저 이란이 하는 12시간 것도 휴전한다는 의미보다도 이란이 그럼 그쵸. 먼저 공격을 하지 공격하지 말란 않고. 얘기예요. 먼저 예, 그냥 이제 예. 본인들이 포기를 하고 예.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보고 예. 마음에 들면은 뭐 또 하고 뭐 12시간 이런 하고 얘기인데 그래서 24시간 채워지면 종결.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번에 완전히 주도권을 뺏겼다라고 봐야겠죠. 이제 전쟁 초반부터 해가지고 사실 이게 전쟁 초반이 아니라 지난 1년 넘게 이제 이스라엘 전쟁에서 주변국들이 정리되면서 완전히 승기를 뺏겼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요번에 아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라늄이 완전히 제거됐는지 그래서 저희가 요번 휴전이 되면 예. 이란은 앞으로 이제 정말 핵을 완전히 포기할 건지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봐야 되는 면이 있는데 트럼프는 원래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게 목표다라고 네, 했으면은 맞습니다. 사실은 우라늄 농축 시설을 완전 파괴하는 게 목표였다라고 보여지는 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폭격을 한 곳이 핵시설이 3군데인데 예. 포르도랑 나탄즈, 이스파한 이렇게거든요. 이 나탄즈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처음에 공습할 때 공격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근데 포르도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네. 왜냐하면 요번에 이제 벙커버스터를 썼잖아요. 근데 B2 폭격기에 벙커버스터를 2개씩 달 수 있거든요. 그래서 7대가 나갔으니까 총 14발이 출발을 그렇다고 한 네, 볼 수 거예요. 네. 있네요. 이 중에 12발이 포르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포르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포르도에 공습을 했는데 이 포르도 그러면 우라늄이 이제 다 폭격이 됐으면 이제 방사능 누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그렇죠. 감축이 돼야 예, 되는데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감축이 안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 그리고 6월 19일 날 위성사진 계속 위성사진을 찍고 있잖아요. 19일 날 위성사진으로 보면 트럭이 쫙 늘어져 가지고 이제 그 시설 앞에 진입로에 트럭이 16대가 늘어서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트럭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왈가왈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라늄 시설이랑 원심 분리기 같은 것들 급하게 옮겼다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앞에 토설을 쌓아가지고 이제 어떤 방어를 좀 하려고 했던 것이 있다라는 것이 있는데 뭐 지금으로 봐서는 방사능 누출 같은 것도 확인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과연 정말 그 안에 우라늄 농축물이 있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있는 거고요. 그 정도까지 네. 과연 있었느냐. 그리고 이제 나머지 2발 같은 경우에 나탄지에 떨어졌고요. 그래서 거기는 뭐 논외로 치더라도 이스파한이 문제인데 네. 이스파한은 요번에 벙커버스터로 공격을 안 했고 토마호크 30발을 쐈거든요. 그러니까 토마호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속이 좀 느려요. 다만 적중률이 굉장히 좋은데 이제 벙커버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게도 무겁고 어찌됐든 그 기술로 밑에 들어가서 지하수소를 네, 뚫는 거잖아요. 요번에 12발이 6발을 쏘고 그 다음에 6발을 추가적으로 더 쏴서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폭파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토마호크는 어찌됐든 이런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하로 못 들어가는데 예. 이스파한은 나탄즈나 이제 포르도에 비해서 더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벙커버스터를 쓰지 않으면 여기는 공격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게 중론이거든요. 근데 이스파한에 지금 사실 양이 더 많아요. 408kg 정도의 이제 60% 농축 우라늄. 보통 핵폭탄을 만든다고 하면 90%까지 농축돼야 네, 되거든요. 60%까지 농축됐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에요. 이거는 몇 주 동안 원심 분리기 더 돌리면 90%까지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408kg면 핵탄도 9개에서 10개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파한에도 상당히 많은 양이 있었는데 거기는 토마호크로 때리면서 사실 시료가 이게 정말 있는 건가? 요거에 대한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이 포르도에서도 다 옮겼다는 설, 그리고 이스파한은 크게 타격이 없다라는 설을 봤을 때는 이란의 핵시설이 완전히 제거됐다고는 저희가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보기 어려운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란이 이번에 합의를 하는 것도 hun인들이 결국에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카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의는 될 수 있겠지만 이게 뭐 영원히 저희가 종식이라고 봐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박 이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일단은 이제 의심스러웠던 게 뭐 그 엄청난 벙커버스터 지하 몇백 미터까지도 파고 들어가서 네. 폭파할 수 있다는 그 폭탄 투하까지 왔는데 지금 아까 자료 화면에도 나왔던 그 B2 폭격기에서 이렇게 벙커버스터가 투하되는 모습은 실제 상황이보다는 저게 이제 계속해서 자료 화면으로 송출되는 게 훈련 모습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실제 벙커버스터 투하 첫 번째입니다. 예? 첫 번째예요. 실전에 투입된 건 처음이란 얘기인데 네. 이제 그 관련한 영상은 아직까지 저는 뭐 본 적은 없고 그리고 이란은 뭐 핵물질 딴 데로 옮겼다고 네. 처음엔 주장을 했고 그렇게 투하를 했는데도 방사능 오염이 없다는 것도 네. 이상하고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의 말 바꾸기를 좋게 봐주면 전쟁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기만술이기도 하고 네. 전쟁 상황에서는 통할 수 있는 평상시 같으면은 그야말로 신뢰가 망가지는 그렇죠. 그런 그거지만 그렇다고 이란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어디 때린다 미사일 뭐 그 열 몇 발을 던진 중에 다 요격되고 한 발 떨어졌는데 사람 하나 안 다치고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걸로 그냥 이란 국민들한테 우리 이렇게 보복했어라고 해서 넘어간다? 뭔가 좀 약한데 역으로 이란 또한 기만술을 갖다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니 이런 식으로 하지만 결국 길게 가는 거죠. 핵은 핵대로 준비하면서 뭐 그렇게 본다면은 뭐 좋기야 아까 정민행 말씀하신 대로 12시간 서로 자제해서 하루 후에 24시간 후에 결국 이란 이스라엘 전쟁 종료 트럼프 대통령의 그 화끈한 그걸로 결국 중동 평화 이끌어내 뭐 와 그쵸. 트럼프 와 미국 이러고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완전한 종결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리 얘기를 사전에 해놓고 미군 기지 두 군데를 이제 작년에 카타르 우리 4월 10월 달에 두 번 봤던 그 약속 대련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2020년에도 그때 이제 그 이란 혁명수비대 장군이 그 저기 드론으로 암살당한 솔레이마니 적이 죽을 있죠. 때. 네,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미리 얘기해놓고 맞아요. 공격해서 보복한다고 사실 한 아무도 게, 없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이제 어떤 미봉책에 좀 불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요번에 제가 폭격해서 저도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서 저도 정확히 느꼈는데 이게 무력으로 핵시설을 제거하거나 완전히 위협을 제거하는 건 쉽지가 않구나. 너무나 이제 깊이 숨어 있고 이란도 그런 것들을 다 감축할 수 있으니까 미리 옮겼던 네. 거잖아요. 정황상으로도 네.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과거에 했었던 핵 협상 테이블로 나와가지고 끌어내려고 했었던 뭐 어찌 보면 햇볕 정책 같은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사실 그런 게 조금 더 유효한 거 아닌가.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1월 중간 선거가 걸려 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공습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어찌 보면은 외줄타기 같은 게 있었거든요. 네. 만약에 거기에서 이렇게 휴전 합의가 바로 이렇게 지금 다음 날에 나오지 않거나 조금만 길어지게 되면 이거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대해서 본인이 엄청나게 비난을 했었고 그랬었죠. 수렁에 빠지는 거를 엄청나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아프가니스탄 들어가면서 그게 지금 10년 넘게 동안 맞아요. 수렁에 미국이 예, 빠졌었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한다? 이렇게 되면은 본인이 이야기한 마가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거라서 완전 외줄타기였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도 그 어떤 서로의 이득이 맞지 않았나.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도 안 좋고 본인들이 이제 정권 교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 좋은 경제를 잡는 게 우선인데 여기서 본인들이 무슨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든지 이런 강경 조치로 나올 수 있는 입장이 절대 아니었던 것 같고 네. 그렇다 보니까 핵탄두만 살려두면 멀리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나온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어떤 그 이득이 좀 맞아가지고 이런 결정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박 이사님 실제 이스라엘이 뭘 얻었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완전히 이란 제거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본인들이 무슨 한가의 국가를 완전히 글쎄. 제거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완전히 이제 국제적으로 약화시켜서 본인들이 이란을. 중동의 주도권을 갖고 가는 거 보여주고 싶었을 텐데 사실 어느 정도 이제 미국이라는 본인의 든든한 백이 네. 뒤에서 봐준다는 게 국제적으로 이번에도 입증이 됐고 그 와중에 이제 주변국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본인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대로 중동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재편이 되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그림은 어느 정도 좀 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경파의 지지를 받고 본인이 연정 구성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조금만 약한 모습을 보이면 본인이 퇴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거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입지를 이제 잘 다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모두에게 이득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이제 다 획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라고 봐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사실 이제 휴전이 뭐 24시간 뒤에 예. 갑자기 뭐 뒤집어지거나 이럴 예, 가능성은 예. 좀 적어 보이기 때문에 전쟁 이슈는 이제 어제 시장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어느 정도 좀 페이드 아웃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중동 사태 관련해서는 유럽 증시 마감할 무렵까지는 이런 좋은 소식들이 아직 안 들렸었나 봐요. 지금 보니까 그쵸. 마감은 좀 약했고 지금 저 지수물 흐름 보니까 뭐 유럽도 오늘은 네. 이제 좋게 갈 거야 하는 분위기인데 그 외에도 그러면 그 전쟁 상황은 그렇다 치고 뭐 유가가 그냥 뚝 꺾였으니까 네, 맞습니다. 유가하고 지수하고 보면 거의 요새 역으로 막 네. 움직일 정도로 전쟁 변수에 민감했는데 그 외에도 좀 이렇게 장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잖아요, 미국. 네. 또 뭐 몇 가지 변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단은 뭐 그 연준 이사가 이제 뭐 금리 인하 같은 그러게요. 발언들 보호만 7월 달에, 이사? 네, 이제 아. 뭐 이제 7월 달에 인플레이션 꺾이는 거 보이면 이제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것도 같이 이제 엮였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 원로 혼자 떠들던 것보다 훨씬 그렇죠. 이 유가 자체가 좀 꺾이기 시작을 했으니까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잡을 것이냐 관세까지 부과하면서 네. 요거에서 있어서의 핵심은 에너지였거든요. 네. 예. 원유 가격을 낮추겠다는 게 핵심이었는데 이번에 중동 사태가 터지면서 원유 가격이 좀 올라가는 기미를 보이니까 요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던 건데 사실 요것도 나오면서 이제 연준 이사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같이 이제 어떤 상승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원유 가격은 이 정도에서 좀 안정세로 가지 않을까. 사실 저는 이제 어제 퇴근하고 굳이 기름을 가득 채워놨거든요. 혹시나 몰라가지고. 근데 주유소 가보니까 네. 사람이 저는 줄이 쫙 서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죠. 네, 아무도 없어가지고 제가 항상 좀 오버하는가 이런 생각했는데 어찌됐든 가득 채워놨지만 네, 그 원유는 다행히도 제가 뭐 가득 채워놨어도 이렇게 안정되는 게 더 좋은 거니까 세상을 위해서 네, 안정이 좀 되지 않을까. 저는 어제 기름 넣으라고 불 돌았는데 하루 더 버텼는데 오늘 잘 됐다. 아니 별 반응 사실 우리나라 아니, 뭐 휘발유가에 시차가 큰 있긴 하다고 영향이 하더라고요. 없잖아요. 네, 국제 원유 가격에 올라가는 게 시차 있다는 하지만 네. 아 왜 이러세요? 그래도 어디 해외여행 가면서 한 7, 80만 원 경비 쓸 것 같고 환율 얼마나 신경 쓰는데 7, 80만 원 환전할 것 같아요. 분할로 한전해. 그것도 분할 매수해 가면서 네. 전기차로 바꾸세요, 그냥 지금. 아니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보험원 이사도 이게 이번에 입장을 바꿨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게 네. 저희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매파 중에서 강경 매파였고 또 부의장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기사에는 뭐 보험원의 반란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9월이 아니라 7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는 맞습니다. 거야. 일단은 근데 파월 의장이 뭐 네. 직접적으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한 거는 아니지만 사실 모든 것들이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좀 한다라고 본인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도 특히 6월달에 어떤 연준 이사들의 발언이라든지 네. 점도표나 보면은 상당히 좀 내부적으로도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7월 달에는 정말 이제 데이터가 그렇게 꺾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명분 자체도 조금 약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7월 달에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연준 이사들 발언들이 지금 쭉 네. 그 오늘부터 계속 이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봐야겠지만 사실 저희가 지금 뭐 7월 달에 올릴 것 같다 아니다 지금은 아직 좀 이제 아직까지도 6월이고 이제 막 FOMC 끝났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그런 발언들 나오는 것 자체가 내부적으로는 이제 의견이 이제 엇갈리기 시작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꼭 7월이 아니라도 짧은 네. 시한 내에는
이제 연준에서 낮출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어제 나스닥이 진짜 많이 올랐던데 네. 네, 뭐 로보택시 뭐 이거 새로운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요거가 이제 어제 또 그 일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일요일 날쯤에 이제 그 나왔는데 거기 시간으로 일요일이죠. 이제 미국 시간으로. 아 그 텍사스 오스틴에서 네. 시작했다는 운행이 네, 일요일 날 맞습니다. 시작된 겁니까? 네, 근데 아. 전쟁 이슈로 살짝 묻힐 뻔하긴 했었어요. 그때 이제 폭격되는 거 다음 날이었어가지고 네. 시장에서는 투자에 더 그거에 집중을 했었고,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기대와 우려가 상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항상 뭔가 새로 발표할 때 기대와 우려가 항상 상존해요.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은 네. 뭔가를 발표한 날은 주가가 좀 떨어지거든요. 항상. 왜냐하면 애플이랑 비슷해요. 애플도 뭐 발표하면 한국 언론에 쫙 나오죠. 아, 예. 역시 혁신은 없었다. 근데 뒤에 가서 판매량 보면 늘어나 비슷한 현상이 테슬라한테 꼭 발생하거든요. 항상 이런 어떤 이슈의 중심에 있는 데는 공격을 많이 받고 적도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어제 로보택시 나왔을 때 오전 시간에 한국 반응이라든지 외신 반응을 좀 보면 네. 아 역시 이거 생각보다 별론데? 라는 반응이 좀 있었고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막 출시가 됐는데 아 이게 딱 출시가 되고 나서 로보택시를 바란 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항상 얘기했던 게 이게 휠 같은 거 없고 운전대 같은 거 없고 뭐 나는 그런 거를 원한다 했는데 운전대 있었고 그리고 옆에 이제 보조 직원이 있다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웨이모나 이런 거 보면은 보조 직원도 차 안에 없고 보조 직원이 타고 네, 있어요. 옆에 안전 이제 모니터 안전 요원이 있었어요. 요원이라는 거죠. 네. 그, 네. 그 차라리 영상에서 모니터하지 말고 보면 앉아서 운전을 하지. 그 뭐, 근데 하여튼 그 요원이 있으니까 예. 이거 생각보다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로봇 택시 자체가 아니라 모델 Y에다 접목했네. 막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네. 생각보다는 조금 실망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주가의 반응을 보면 그 사이에 있었던 인플루언서들 초청해가지고 막 이제 그 체험시키고 예. 유튜브 영상을 막 올렸잖아요. 예. 그 사이에 있었던 반응들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주가가 좀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밌는 것은 요번에 이제 그 정액제로 했거든요. 요금을. 요금, 예, 맞아요. 근데 이 로봇 택시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운행을 할 때요. 1, 2, 3단계로 나누는데 1단계는 시범 운행이에요. 돈을 안 받아요. 2단계는 정액 요금 시범 운행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범 운행이기 때문에 테스트 해보는 개념도 있고 다만 진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니까 이제 돈은 정액제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가 정액 요금을 하면서 완전히 그냥 매스 시장에 이제 네, 오픈을 네. 하는 거거든요. 근데 2단계로 오픈을 한 거예요. 지금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단계 건너뛴 거죠. 네, 네. 근데 여기에서 보면 4.2달러인데 여기에서 또 볼 수 있는 게 일론 머스크가 4.2달러로 책정한 이유가 네. 좀 밑에 있는 건데 이게 4.2라는 420이라는 숫자가 마리화나를 뜻하는 숫자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4.2로 책정을 한 거예요. 왜 마리화나가 420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걸로?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옛날에 이제 고등학생 5명이 이제 그 자기가 이제 그 마리화나 못 구하잖아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버려진 거를 찾으러 가자 해가지고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5명 정도 모여가지고 뭐 그런 거를 조직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 끝나는 시간 4시 20분에 만나자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420이라고 줄여 부르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시초는 그렇고요. 그게 그것도 이제 더 의미가 발전이 있나요? 되고 어디 뭐 의회에서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4월 20일이 뭐 마리화나의 날 뭐 그런 걸로 되면서 420이 결국 이제 마리화나를 뜻하는 숫자가 됐는데 네. 어찌됐든 4.2달러로 책정을 한 거는 또 그런 위트 있는 모습을 또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특징 중에 이제 저도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제 뒷좌석에 타면은 스크린이 있거든요. 그걸로 네. 게임도 하고 본인이 이제 스포티파이 음악 듣거나 넷플릭스 보던 거 바로 연동해서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팁 버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팁을 로봇 택시인데 왜 팁을 내지? 네. 팁을 누르면은 거기서 그냥 뭐 농담이었다 이러면서 팁 안 받는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뭐 위트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좀 고도로 계산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팁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되게 민감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네. 올라가면서. 네. 근데 저희는 팁 안 받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사용자가 눌러서 팁 안 받는 거를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는 거랑은 좀 다른데 네네. 뭐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가 있습니다. 이게 택시를 부를 때 우리도 이제 그런 게 좀 있는데 좀 헷갈리는 구간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고가도로 밑에서 부른다든지 그러면 고가도로인지 밑인지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이제 라이다 같은 경우 라이다 기반에서 하는 이제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좀 헷갈려서 이제 위치가 지정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테슬라는 일부러 인플루언서들이 그런 것들을 실험을 했는데 정확히 고가 밑으로 오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구동이 잘 됐다라는 것들을 FSD에 대해서 검증이 이번에 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테슬라 주가가 워낙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었고 눌려 있었다 보니까 이번에 반응이 괜찮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좀 안 좋게 보는 시각으로는 뭐 웨이모는 이미 이제 여러 지역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 이제 오스틴에서 시작해서 네. 언제 확장하냐라고 네. 하는 것들이 있고 기술이 정말 웨이모에 미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두 개가 완전히 다르고 저는 이제 뭐 테슬라의 기술이 더 대단하다고 보는데 웨이모는 어찌됐든 간에 라이다라고 하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다로 맵을 그려서 하는 거고 이제 제한된 구역에서 수십만 번 돌아다니면서 학습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본인이 틀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네. 근데 테슬라는 라이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로만 비전 센스로만 판단하는 거고 본인이 학습된 내용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 되는 구간에서 본인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비보호 좌회전하고 뭐 이런 것들까지도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번에 좀 그 테슬라의 AI라든지 뭐 이제 그룹 같은 거 썼다고 하는데 그런 AI라든지 FSD 성능이 좀 검증이 되면서 이게 향후에 조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부각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웨이모랑 테슬라랑 퍼지는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웨이모는 어찌됐든 저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라이다도 달고 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 비용이 많이 들고요. 테슬라가 하는 목표는 어찌됐든 간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가지고 기존 사용자들한테 택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퍼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규제 이슈라든지 그런 것만 발목 잡히지 않으면 퍼지는 속도는 훨씬 빠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차량 가격 차이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말 사이버 캡이라든지 지금은 이제 모델 Y로 이번에 시행했잖아요. 네네. 근데 사이버 캡을 내기 시작을 해서 본인들이 운영하는 택시 플러스 기존 차량 운전자들이 안 쓸 때 택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렇게 두 개 접목하면 퍼지는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 교수님 이거 좀 기초적인 질문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현대차가 됐건 기아차가 됐건 이렇게 뭐 승용차를 갖다 하면은 그게 자가용으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또 택시 회사 운수 회사들이 또 대량으로 구매해서 택시로 굴리지 않습니까? 네네. 뭐 개인 택시의 경우도 마찬가지. 자 그런 경우인데 그러면은 앞으로 로보택시를 통해서 테슬라는 그 로보택시를 판매하는 데서 이익을 내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이 아예 택시 회사처럼 로보택시에 그 해서 뭐 4달러가 됐건 4.2달러가 됐건 4달러가 좋겠네. 김영철 씨 가서 4달러 하면 광고하기도 좋고. 그래도 420 의미가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면 딱 이렇게 이거까지 아예 안대 하나 한국에서 하시고 이렇게 4달러, 4달러 하면 이거 될 건데. 그러면 제 얘기는 그렇게 해서 로보택시를 갖다가 아예 테슬라가 택시 회사처럼 모든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두 개 병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병행을 한다. 되는데 요거는 비중이 좀 작을 걸로 예상되고요. 어느 쪽이요? 이제 그 택시 회사를 본인이 운영하는 비중은 좀 작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 궁극적인 목표는 우버 같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계속 우버와의 합병이나 우버랑 충돌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네. 지금 저는 테슬라 운전자는 아니지만 네. 테슬라 운전자가 본인이 사실 출퇴근하고 회사에 있는 시간 동안에는 사용을 안 하잖아요. 네. 예. 그때 택시로 돌리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본인이 안 타고 그냥 이제 자동으로. 그래서 그거가 이제 궁극적인 모델인 거죠.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퍼지는 속도도 훨씬 빠르고 이제 그 택시 운전자랑 이제 나눠가지는 비율이니까 운전자들이 참여율이 높아질수록 테슬라는 그냥 소프트웨어 파는 거 플러스 거기서 이제 택시 요금까지 같이 끌어들이는 이런 사업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참, 근데 일론 머스크가 위트 있는 게 이번에 그 가격을 이제 4.2 책정한 게 420 마리화나를 네. 의미한다 말씀 주셨는데 그 모델 시리즈도 사실 섹시잖아요, 섹시. 그렇죠. 맞습니다. 모델 3가 네, 아니 모델 그 S. 테슬라 시리즈가 S 그리고 S랑 3 예, 그다음에 X, X, Y. Y죠. 근데 3는 이제 그 거꾸로 뒤집은 포드에서 상표권 등록 때문에 네. 못 쓰게 해가지고 뒤집어서 3.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다 되게 좀 감각 있고 위트가 있는 그 것 트렌드 같아요. 예. 같은 것들 이제 그 사람들한테 뭐가 이제 어필되는지 잘 아는 사람 예. 같고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향후에 조금 이제 변곡점에 조금 온 것 같고요. 되게 중요한 것들이 앞으로 좀 남아 있는데요. 다음 주에 아마 그 2분기 인도량이 나올 거예요. 예. 이게 1분기 인도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뉴스에도 네. 많이 나오고 해서. 근데 이게 이제 그때는 핑계거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델 Y가 이제 신모델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발생하는 공백 기간이 있다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제 투자자들한테 오케이 이 정도는 안 나와도 괜찮아라는 핑계거리 있었는데 이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고요. 5월 달만 해도 이제 외제 자동차 중에서 한국에서 테슬라 모델 Y 신모델이 제일 많이 팔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인도량이 실질적으로 모델 Y 신모델이 얼마 팔렸느냐가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기간이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네. 주에 뭐 지금의 어떤 나오는 어떤 그 결과들이나 보면은 2분기 특히 적어도 5월 달 정도는 굉장히 나쁘지 않았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판단이 네.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나왔을 때 좀 인도량이 괜찮게 나오면 다시 한번 좀 주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그 저가형 모델 이게 뭐 가칭으로 모델 2라고 하거든요. 네. 테슬라에서는 이제 모델명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 네. 이제 저가형 모델 출시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뭐 그런 이슈들로 좀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6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됐습니다. 오늘 1.4% 오늘 또 반등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3,056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1.3% 상승 예상되면서 지금 795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죠. 양시장 아무래도 이스라엘과 이란 휴전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 또 강한 급반등 좀 예상이 되는 분위기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2%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59,200원, SK하이닉스도 3% 강세가 예상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호가 1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1.8% 상승 예상되고 네이버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입니다. 오늘 2% 강세 예상되고요. 호가는 지금 20만 6천 원. 이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2% 강세 예상되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1.5%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90만 5천 원. KB금융 2% 상승 예상되고 기아 3.6% 상승 예상되면서 호가는 99,4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일부 방산주라든지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좀 가격 하방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오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9%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현재 호가는 39만 2천 원, 38만 7,500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5%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만 5천 원, HLB가 4% 하락 예상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4% 강세 예상됩니다. 호가 32만 원, 에코프로 2.68%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휴젤 1.9%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6만 9천 원, 파마리서치 오름세 예상되고요. 펩트론이 2.8% 강세가 예상되고 삼천당제약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가 16만 9,300원, 클래시스 보합 예상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1분여가량 남았는데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되네요, 소장님. 네. 예, 그러네요. 지금 테슬라 얘기 한참 하다가 지금 바로 개장 2분 앞두고 동시효과를 알려주시네. 네, 아니 이러고 바로 또 개장 봐도 되죠, 예. 야, 아니 그런데 진짜 그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난번에 얼마였죠? 이거 우리 2000 그거 기술적으로는 이제 어디서 멈출지를 갖다가 가늠할 수가 없는 아닌 말로 2021년 고점까지 그냥 열려 있어 버리니까. 네. 여기서 이제 어느 쪽 업종이 이제 주도해서 갈 거냐는 조금씩 먼저 바람은 타겠습니다만 굉장히 이거는 무서운 장이 섰네요. 보니까 이렇게까지 4주 연속 계속해서 이렇게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게 얼마만이라더라. 2000년대 초반 이후로 나타난 현상이니까 진짜 역대급 큰 장이 서긴 선 것 같습니다. 지금 여의도 분위기 어때요 지금 박 이사님 이 장에? 요새 근데 예. 저는 사실 이제 해외 주식 쪽이고 해외 주식 또, 쪽. 특히 중국 주식 쪽의 이제 세일즈다 보니까 사실 요새 제가 느끼는 주관적으로 저의 주관적으로 입장에서 한국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중국 쪽에 관심이 많이 떨어졌어요. 솔직히. 그러게 연초에 항상 그때 유럽하고 중국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연초에 이제 딥시크 나오고 중국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증가를 이제 했었는데 그 중국 얘기 개장하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네, 6월 24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중동 쪽 소식, 이스라엘과 이란 휴전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국내 증시 호가 분위기 좀 전에 보셨다시피 양시장 또 급반등 좀 예상이 되는 분위기고 국제 유가도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미 연준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또 시장에서는 유동성 확대로 좀 해석이 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오늘 양시장 어떤 출발을 나타내는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1.5% 상승이네요. 3,061포인트. 단숨에 지금 50포인트 가까이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1.4% 상승입니다. 796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2% 올라갑니다. 59,400원. SK하이닉스가 4% 넘게 올라갑니다. 27만 1,0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3% 상승합니다. 100만 5천 원. LG 에너지솔루션 2% 상승이죠. 29만 9,500원. 네이버가 좀 떨어집니다. 28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지금 2.7% 강세입니다. 20만 6,500원.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3% 가까이 올라갑니다. 7만 6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8% 떨어지고 KB금융, 삼성전자, 우선주 모두 1% 이상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3% 강세입니다. 지금 39만 1,500원, 에코프로비엠 6.8% 올라갑니다. 10만 6천 원. 이 가운데 HLB가 좀 떨어집니다. 49,900원. 레인보로보틱스, 에코프로 모두 4% 강세. 각각 주가는 31만 9,500원, 44,950원이고요. 휴젤이 0.5% 올라갑니다. 36만 4천 원이고 파마리서치가 좀 떨어지네요. 48만 6,500원. 펩토론이 4% 강세입니다. 클래시스, 삼천당자 모두 2% 이상 올라가네요. 6만 2천 원, 16만 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좋습니다. 지금 상승폭이 더 확대가 되는 상황이고 건설주가 올라갑니다. 글쎄요, 사실 이제 좀 냉혹한 현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전쟁 뒤에 이제 재건에 대한 이슈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설주들도 이런 부분에서 좀 상승을 보여줍니다. 현대건설이 7% 강세, 지금 8만 원 선을 넘어서고 있고요. DLENC도 5% 올라갑니다. 48,850원.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도 1.8% 올라가고요. 삼성물산, 대우건설도 2%에서 4%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GS건설도 3.9% 올라갑니다. 오늘 건설주들 흐름 좋고 보셨다시피 이제 2차 전지 쪽 좋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도 좋고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셀 쪽도 좋아요. 대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각각 3% 안팎으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SK이노베이션은 아무래도 정유 섹터하고도 좀 연관이 있다 보니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10만 200원 선. 이 가운데 천보는 3% 강세 4만 700원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쪽 좋죠. 앞서 보셨다시피 SK하이닉스가 지금 27만 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도 지금 59,600원, 2.7%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증권주 좋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8% 강세입니다. 23,300원이고요. 다울투자증권도 3.9% 올라가고 하나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도 각각 4%, 3% 상승세고요. 한국금융지주 4.6% 올라가고 삼성증권도 지금 3% 오름세입니다. 그밖에 NH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다 올라가네요. 지금 하단에서 나오네요. 이란이 공격 멈추면 휴전 동의한다. 결국 이란이 먼저 12시간 휴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쪽 휴전하고 이런 상황이죠. 오늘 증권주름 좋고 오늘 보니까 지역화폐 쪽이 다시 움직이는데 음봉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투자하실 때는 각별한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나이, 유라클, 코콘 다 오름세긴 합니다만 음봉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많다라는 점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 보여줍니다. 개인은 131억 원 매수 우위, 기관도 45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170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도 지금 개인과 기관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각 규모는 161억 원, 73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은 22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오늘 15원 30전 하락한 1,369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달러난을 많이 떨어지고 시장으로는 굉장히 좋네요. 지금 코스피가 3,070선을 넘어섭니다. 예. 예. 15원, 20원씩 뭐 와. 올랐다 빠졌다 하니까 예. 야, 이거 엄청나네요. 덤덤하죠 좀. 맞아요. 예전 예. 같으면 그 이게 정도까지는 10원 아니었는데. 정도만 움직여도 급등 급락이라 했는데 예. 이제는 이게 그냥 너무 익숙해져 버렸네. 그러니까요. 1,400원 가도 옛날 뉴노멀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코스피 지수가 50포인트, 60포인트 이러다 이제 100포인트 보자고 하겠는데요. 하루에 100포인트씩 오르든지 내리든지. 그나저나 아까 이사님 음. 요즘 중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서 관심이 없다. 그렇다 말씀 주셨는데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지금 2분기 때 좀 그래도 지수 자체가 좀 쉬고 있거든요. 지수 자체가.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더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그 2분기에 저희가 있었던 일들 좀 회보해 보면은 4월 달에 이제 그 관세 이슈가 좀 있었고 유예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유예가 있으면서 중국 정부에서 약간 이제 금융 정책이라든지 서포트를 쓰기가 좀 애매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무슨 어떤 금융적인 서포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오는 게 없고 준비 상태에만 있다 보니까 이제 2분기에 기술주들이 이렇게 좀 쉬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이제 보기에 조금 더 괜찮은 시기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7월 달에 어찌됐든 간에 90일 유예 끝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더 분위기가 좋아지면 그때는 정말 또 이제 달릴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거고. 근데 그때 분위기가 또 조금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중국 정부에서 뭔가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증시 입장에서는 한 번의 충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달릴 수 있는 가능성들 뭐 그런 것들이 좀 열려 있다라고 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되는 3분기에 이제 중국 증시가 보기 괜찮죠. 다만 이제 그 사이에 2분기 때 지수는 좀 그랬어도 그 안에 굉장히 좋았던 종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 어떤 종목들이 좋았던 거예요, 보통? 근데 이제 뭐 팜마트 저번에 한번 저도 소개했었던 예. 팜마트를 필두로 한 신소비 종목들이 예. 굉장히 좋았죠. 2분기 지난 내내. 오후 방송 때 네. 그 라부부 맞죠? 네, 맞습니다. 라부부 인형 들고 오셨는데, 네. 예, 그런 쪽이 좋다라 신소비 쪽. 네, 그쪽이 이제 요새 주가가 굉장히 좋은데 이제 지금 한 3일 정도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받은 원인 같은 것들도 있지만 지금 이제 그동안 팜마트를 계속 이제 째려보고만 있던 분들이 많이 있었고, 네. 예,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리테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쪽에도 관심을 가지시기는 네. 했거든요. 그래서 이 3일 정도 조정 받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런 것들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팜마트가 이제 저 라부부라고 하는 인형. 네. 네, 저게 저희가 갖고 왔던 거네요. 오늘은 그때. 왜 안 갖고 오셨어요? 아, 좀 부산스러운 것 같아서 아침부터. 아니 그래도 좀 오늘 시장 이렇게 좋을 때 좀 들고 오시면 분위기가 한층 업되는데. 네, 그때 화면상으로 보니까 좀 너무 과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커가지고 이게 좀 그런가? 그래도 또 실제로 지금 저 보면- 열풍이 어느 정도예요? 저게 이제 작년까지 예.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팜마트 주가는 한 두세 배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작년까지 이제 소개할 때 라부부를 소개하진 않았었어요. 그때는 팜마트의 사업 모델을 소개했었고 저런 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는 몰리라고 하는 본인들의 이제 그 지적재산권인데 뭐 저런 거 소개한다든지 팜마트 랜덤 박스여서 굉장히 잘 된다라는 거였고 근데 라부부는 올해 들어서 완전히 급속도로 전 세계에 퍼졌는데 요새 이게 좀 SNS 현상도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런 제품들이 뜨는 게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올라왔거든요. 지금은 그냥 급등해버려요. 왜냐면 SNS로 퍼지는 속도 너무 빠르니까. 그래서 시작은 아마 이제 블랙핑크 리사였던 것 같은데 블랙핑크 리사가 이제 인스타그램에 본인 이제 하고 다니는 것들을 올리면서 그때는 동남아 쪽에서 떴어요. 그래서 태국이나 이런 데서 예. 열풍이 불었었고 그러다가 올해 들어가지고 뭐 리한나라든지 뭐 데이비드 베컴 부부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본인들 가방에 뭐 이제 키체인으로 달고 다니고 이런 것들 보여주면서 헐리우드 쪽, 그러니까 북미 쪽에서도 뜨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전 세계적인 열풍으로 좀 가져갔는데 뭐 리셀가 이런 것들 3-4배는 좀 우습게 됐고요. 예. 근데 이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환경이 팜마트한테 굉장히 호의적이었다. 첫 번째로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재패니메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일본 애니메이션 필두로 한 이런 귀여운 피규어 이런 거에 대해서 장벽이 허물어져 있었어요. 다들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리고 작년부터 기억하시겠지만 그 가방 네. 여성분들 가방에 키체인 달고 다니는 거 막 그런 것들이 맞아요. 유행하기 시작했었거든요. 인형도 많이 달고 다니고. 네, 예. 그게 저거 그 라부부랑 딱 부합되면서 완전히 뜬 건데 지금은 이제 뭐 리셀가가 엄청나게 붙고 뭐 이제 경매에서 몇 억에 팔리고 막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 그리고 작년에 주가가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리셀가가 중국 내에서 꺾였을 때 한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10에서 15%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요번에 3일 전에 주가가 꺾이기 시작한 거의 시발점도 그겁니다. 네. 중국 내에서 리셀가가 꺾였다. 네.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요런 거 신발 이런 거 있잖아요. 리셀 예, 이런 예, 거. 예. 요런 것도 엄청 했거든요. 예. 제가 그 코로나 때 네. 그 나이키 신발 이런 리셀 같은 거 많이 해봐서 아는데 요 리셀가가 그 하이프가 붙었을 때 그러니까 6월 13일 날 신제품이 나왔어요. 라부부가. 네. 그때가 하이프의 고조였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막 싸우고 막 쇼핑몰에서 막 하다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막 그때 욕하고 막 그때가 이제 하이프의 정점이었었고 그러면 그거 발매 전에 엄청나게 붙어요. 리셀가가. 왜냐하면 극소량만 어디서 막 돌던 거 갖고 네, 왔고 막 네. 이랬으니까. 그러다가 그런 하이프가 막상 발매 딱 되고 그 다음 주 정도 되면 꺾이기 시작하거든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리셀가가 꺾이기 시작한 거는 저는 이런 현상이다. 일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 경험에 의해서. 그리고 엊그저께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나왔던 뉴스가 아마 또 시장의 우려를 산 게 있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이게 너무 라부 잘 되니까 중국 금융권에서 이제 뭐 큰 데야 그렇게 할 일이 없지만 중소형 증권사나 그런 데에서는 라부부를 딱 꺼내놔요. 가판대에다가 네. 꺼내놓고 지금 홍콩에서 뭐 10,000홍콩달러 이체하고 계좌 개설하고 이체하면은 요거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살 데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10,000홍콩달러면 한 200만 원 정도 되니까 계좌 개설하고 거기에다 이체하고 이게 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체하고 그렇죠. 거의 자기- 안 하고 빼도 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수단으로 쓰는 게 굉장히 중국 내랑 홍콩에서 유행이 돼 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금융당국에서 이런 거 자제해라.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뉴스에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좀 그러면 이거 중국 정부 규제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중국 규제 이슈가 항상 몇 년 동안 중국의 증시 투자에 발목을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것도 규제하는 거에 있었죠. 근데 요게 이제 랜덤박스나 이런 게 아무리 심해져도 이런 거에 규제를 한다는 거는 좀 모양새도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요거는 대외 투자자들한테 규제 이슈를 다시 상기시켜주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 나서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 3일 정도 한 15% 정도 조정받은 거 좀 굉장히 좋은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뭐 인형도 인형이지만 그러면은 투자 관점에서 우리 저 라부부 저걸 갖다가 홍콩이 지금 상장되어 있는 주식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국내 투자자들 저거 지금 살 수 있어요. 좀 최근에 들어가셨나요? 예, 저기 올해 들어서 갑자기 이제 저게 그 순매수 상위 종목의 그 한국예탁원에 그래요?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어. 요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빠르셔가지고 맞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접하고 또 네. 사시는데 네. 이제 홍콩 주식은 이제 100주, 200주, 300주 기본 단위가 다 다른데 요건 200주거든요. 그래서 최소 단위 살려면 한 800만 원 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허들이 조금 있기는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요번에 이제 향후의 호재라고 하면은 지금은 라부부가 제일 관심을 받는데 네. 요게 이제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다른 캐릭터들의 인기가 조금 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캐릭터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뜨려고 하는 뭐 그렇게 이제 들썩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혹시 뭐 제가 이거 준비한 화면을 띄울 수 네.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 개 이제 캐릭터 갖고 왔는데 요게 사람들이 매장에 가서 라부부를 못 사잖아요. 네. 그러면 아쉬운 마음에 돌다가 다른 걸 사서 오거나 그게 다른 뭐예요? 것도 또 봐요. 어떤 건데요? 그게 이제 뭐 요새 뜨는 거는 크라잉 베이비라고 해가지고 그게 조금 뜨는 것 같거든요. 크라잉 베이비.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제 이 두 번째 타겟으로 좀 들썩이고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주가에 있어서는 이게 회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호재죠. 라부부만으로 계속 하드캐리하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다른 본인들이 갖고 있는 캐릭터로 가면 이게 이제 사업 모델이 뭘로 가는 거냐면 산리오처럼 가는 거예요. 아. 산리오가 그 헬로키티나 애니메이션도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예. 걸로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 산리오 지금 주가 신고가거든요. 근데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산리오도 이렇게 캐릭터 많이 갖고 있었는데 네. 창업주는 헬로키티만 고집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헬로키티만 몇 년째 계속 밀다가 네. 이게 지금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헬로키티가 떨어졌을 리가 없다 생각하고 계속 밀었는데 손자가 올라오면서
경영권을 받으면서 이거 헬로키티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최고가 아닌데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IP들을 투표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결과를 딱 봤더니 헬로키티가 5위, 쿠로미가 1위, 막 이렇게 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다른 IP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지금 신고가로 갔거든요. 예. 그래서 팜마트도 그런 것들을 여기에 이제 부합시켜 볼 수 있겠죠. 다른 이제 모델들이 이제 뜨기 시작하면은 전반적으로 매출이 올라가는, 그리고 애니메이션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겠죠 또. 지금 팜마트 크라잉 베이비 나오는데 너무 귀엽네요. 네, 저런 것들이 요새 또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때 이사님 들고 오셨던 네. 그 라부부가 아까 그 블랙핑크 리사가 들고 있던 딱 그 사이즈 큰 네, 큰 거. 거 이거 갖고 왔습니다. 네, 같은 인형인데 다른 느낌이었어요, 확실히. 이사님이 들고 오시니까 약간. 그래서 제가 오늘 안 갖고 왔습니다. 영상이 안 좋은 것 같아요. 혹시 한 리셀 번씩- 하신 건 아니고. 아직이요. 아직. 확실히 세상이 SNS의 발달이라고 아까 언급하셨지만 그게 큰 것 같아요. 너무 빨라요. 퍼지는 빠르고 전 세계적이고. 속도가. 네. 근데 이 열풍은 예전에 그 뭡니까 그 치즈 발린 스낵 그 열풍하고는 조금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겠다. 뭐요? 치즈. 저 그 뭐 허니버터 있- 칩이요? 어? 허니버터 칩. 허니버터, 치즈가 아니고 네, 허니버터. 제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꿀꿀 치즈 말리. 벌레. 알아들으신 이사님이 그때 대단. 난리였지 않습니까? 무슨 뭐 슈퍼에 없고 뭐 1인당 저도 하나씩 팔고. 먹태깡도 그렇고요. 아니 고생 많이 허니버터인데 했어요. 어떻게 치즈가 나와요 거기서 갑자기. 그거 알아듣는 이사님인데. 아유, 그러게 어떻게 알아요? 정규랭크도 얼마 안 남았어요. 제 나이 돼 보세요. 뭐 치즈가 허니 되고 뭐 그런 거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알아들으신 거지. 근데 그거하고 그게- 그거보다는 좀 다르겠네. 허니버터 칩은 사실 그게 일본 그 칼비 그거잖아요. 그래서 네? 일본에 있었어요. 예. 그 상시에도 일본에는 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전 세계로 퍼지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 요거는 음. 뭐 허니버터 칩, 네. 그 먹태깡 이런 네. 거는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에서 이제 공급이 딱 막히면서 네. 일부러 막았든 아니면 막혔든 간에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인기가 하이프가 많았던 거고, 요거는 이제 수요와 공급도 있지만 이제 지적 재산권, 이 캐릭터가 인기를 끌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스토리가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라부부에서 너무 오래 끌어가지고. 라부. 아니 이거 스테이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립니다. 스테이블 지니어스법도 이제 네. 미상원 네. 통과. 우리나라도 지금 관련주들이 굉장히 중국도 그래요. 요새. 중국도 아. 그렇고. 네. 뭔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지역 화폐 관련주로 알고 막 올라가긴 하는데.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미국이 이번에 이 법안을 사실 뭐 전쟁 이런 걸로 시끌시끌할 때 네. 좀 조용히 통과시킨 게 있고요. 예. 상원에서 통과가 됐고 상원에서 이제 초당적으로 지지를 받고 통과했기 때문에 아마 하원에서도 별 무리가 없이 통과될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사인이니까 네. 본인이 밀고 사인은 문제가 예. 전혀 없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의회하는 바가 조금 큰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과거에 문제가 좀 있었죠. 그때 권도영 사태가 예, 스테이블 그랬죠. 코인이었고, 근데 그때는 담보가 없는 알고리즘이었고 네네. 사기였기 때문에 그거는 별외로 치고요. 요번에 통과된 거는 법정 화폐 담보형인데 요거는 US 달러로 이제 1대1로 담보를 하거나 아니면 채권인데 여기서 핵심은 채권인 것 같아요. 예. 결국에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가 자꾸 기축통화에서 패권이 약화된다라는 문제점이 있고요. 결국엔 달러를 발행할 때 채권 발행 형식으로 발행을 하는 거니까 채권이 무제한으로 발행이 돼야 본인들도 계속 돈을 풀고 뭐 이런 수단을 쓸 수 있는 건데 네. 그게 중국이랑 일본이 안 사주면서 조금씩 막혀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계속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아 이거 좀 사줘. 우리 이거 뭐 관세 전쟁 하는데 아 이거 좀 사주고 뭐 이렇게 하면 할게. 뭐 이런 게 조금 쉽지는 않아지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국채를 사주는 주체를 더 큰 주체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어떤 그 움직임과 달러 기축 통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 두 개의 어떤 그게 맞아 떨어지면서 요번에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나 싶은데, 네. 요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이 요번에 통과되면서 기관들이라든지 금융권이라든지 그래서 요번에 아마존, 월마트 우리도 발행하겠다 막 이제 맞아요. 이야기를 하는 네. 거잖아요. 이게 서로의 이권에 나쁘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통과를 정식식으로 시켜서 지금까지는 스테이블 코인이 돌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뭐 그냥 신경 안 쓰고 제도권 안에 안 들어왔는데 이번에 제도권을 넣으면서 규제 안에 넣으면서 본인들이 컨트롤하고 발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요 규제 안에서 발행만 하면 발행할 수 있고 요걸 틀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채를 스테이블 코인들이 뭐 이제 USDC 지금 뭐 서클 인터넷이 제일 난리지만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데 아마존, 월마트 이런 데서 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면서 국채를 사기 시작을 하면 결국에는 국채에 엄청난 큰 주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나 일본에
지금 계속 이제 끌려가는 뭐 그런 상황을 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입장에서는 달러 통화를 안정적으로 이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을 했다라는 데서 의의가 굉장히 큰 것 같고, 그리고 아마존이나 월마트 이런 데에서 입장에서는 지금 신용카드 제일 많이 쓰잖아요, 네네. 현금보다. 그럼 신용카드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수수료랑 비교했을 때 훨씬 낮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존이나 월마트는 본인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유통되기 시작하는 순간 이게 그냥 영업마진이 확 증가해 버리는 이런 게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왜 써야 되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캐시백이라는 게 결국에 이제 그 멤버십 같은 거 주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의 요율을 더 늘려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수수료를 확 낮췄으니까, 주는 거를 확 낮췄으니까 거기에서 어느 정도 포기하고 캐시백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봐서는 서로의 어떤 그 이득이 좀 다 맞아 떨어지는 법안이고, 미국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먼저 시작해버렸다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네. 다른 국가들도 여기에 좀 맞춰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지금 서클 인터넷이 주가가 뭐 700% 넘게 증가를 맞아요. 했잖아요. 예. 상장하고. 이거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되죠? 네, 그렇죠. 얼마 안 한 됐어요. 2주가 예. 안 된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변화에 있다는 건 모두가 압니다. 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어디 투자해야 되지? 라고 하는데, 요번에 나온 규정에 딱 부합되는 친구가 서클 인터넷밖에 없어요. 거기는 요거를 노린 것처럼 딱 부합이 돼서 이제 항상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게 딱 상장을 하고 나서 투자가 다 저거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저거는 당분간은 좀 계속 이제 몰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제 다른 데에서도 이제 본인들 뭐 USDT라든지 이런 데도 상장한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나와서 분산되지 않는 한은 지금 저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하원 통과나 이런 이슈들이 좀 남아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는 계속 주목을 하게 될 것 저거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끌어올린 거 아닙니까? 뭐 상당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또 예탁원에도 이제 그 상위 종목에 또 올라오기는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